자, 오늘은 절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예금이나 적금, 금리, 또 이런 투자 수익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축이나 투자보다도 더 재테크에서 우선돼야 될 게 절세, 즉 세금을 절약하는 거죠. 이 절세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동산에 대한 절세, 그다음에 뭐 주식에 대한 절세, 양도소득에 대한 절세, 뭐 증여나 상속에 대한 절세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금융상품, 즉 금융소득에 대해서 절세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으로 나오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자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이자소득은 뭐 예금, 채권, 그 다음에 보험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게 예금이라고 그러고, 배당 같은 경우는 주식, 그 다음에 뭐 ETF,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절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약하는 순서가.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이자 배당 소득세 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자 면제다. 이게 이제 비과세고요. 두 번째 하는 게 저율과세. 이자 소득세하고 배당 소득세가 있긴 있는데 아주 작아요. 이게 보통 1.4% 농특세만 내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분리과세라고 해서 요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9.9%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세를 뗀다. 점점점 커지죠. 저율과세는 1.4, 분리과세는 9.9.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자 나오면 만기 때 이자 소득세를 떼고 주는데 이게 15.4% 이렇게 되죠. 이자 소득세 14%에다가 주민세 10%, 그래서 14에 10%인 1.4가 붙어서 총 15.4%. 이게 이제 일반 과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요거는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년에 개인별로 2천만 원 이하는 15.4%로 일반 과세하고 끝나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분의 다른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뭐 연금소득 이런 소득과 합산해 가지고 그 종합소득세에 맞는 세율을 맞게 되죠. 그래서 15.4보다는 좀 더 많은 때가 좀 많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과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2부 시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보통 뭐 26.4% 이상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게는 뭐 42%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사례를 통해서 비과세와 저율과세와 분리과세가 얼만큼 세금의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후 소득은, 그러니까 세금을 뗀 다음에 소득은 세전 소득, 그러니까 세금을 떼기 전 소득 있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있겠죠. 여기에서 1 마이너스 세율이 되는 거예요. 세율.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의 목돈을 예금을 했다 칩시다. 뭐 예금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기타 등등 뭐를 했어요. 예탁금이든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한 2%가 나왔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2%면 10%면 100만 원이고 1%면 10만 원인데 2%니까 20만 원이겠죠. 예. 그래서 이자는 20만 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금이 아니라
예금일 수도 있고 예탁금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ETF일 수도 있고 어쨌든 1,000만 원을 넣어서 2%의 이자나 배당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1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자가 세전소득이 얼마냐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그러면 비과세면 세율이 없잖아요. 그러면 0이야. 그러니까 1에서 0을 빼니까 1이니까 20만 원은 그냥 20만 원. 그러니까 세금 한 푼도 없이 원금을 이자를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죠. 2번은 저율과세는 20만 원 이자에다가 1 마이너스 세율이 1.4%래요. 그럼 1.4%를 숫자로 치환하면 나누기 100이니까 1.4 나누기 100이니까 0.014가 되는 거예요. 0.014.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만 원에 20만 원 곱하기 세율을 곱한 이자 소득세를 빼면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19만 7천 원 정도 나와요. 19만 7천 원. 그러니까 비과세보다는 조금 더 세후 소득이 줄어들죠. 그죠? 세금이 많아지는 거니까 1.4가 있으니까. 3번 분리과세는 20만 원 이자에다가 이자 배당에다가 1 마이너스 세금이 9.9%죠. 이거를 숫자로 치환하면 0.099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세후 소득은 얼마냐면 18만 원 정도가 돼요. 자, 2만 원 정도를 덜 받는 거죠. 비과세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 과세.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거의 대부분이 일반 과세에 속하죠. 그래서 이거는 1-15.4니까 100으로 나누면 0.154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이자를 떼고 남는 돈이 16만 9천 원. 이게 세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한 3만 1천 원 정도가 빠지는 거죠. 비과세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게 이제 과표와 세율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만약 26.4%의 과표 구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0.264를 곱해서 뭔가 답이 나오겠죠. 예. 얼마나 이자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중요한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이 비과세에 들어가는 상품이 가장 큰 게 이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분들이 1년에 5천만 원까지에 대해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하는 금융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하게 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 소득세가 전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ISA라는 상품이 있었죠. 그래서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3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 비과세 혜택이 일반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세 번째는 상호금융, 지역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산림조합 이런 데서 하는 출자금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1,000만 원까지 배당이 나오는데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과세 장기 저축성 보험이죠. 일시납으로 맡길 때는 1억 원 이하, 그 다음 매월납으로 할 때는 15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납입하면 유지하면 그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다. 그리고 저율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호금융, 지역농협, 그러니까 단위농협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수협, 축협, 신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탁금을 1년에 3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저율과세다. 1.4%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분리과세는 얼마 전에 마감한 뉴딜 인프라펀드가 9.9%까지 이자를 분리과세 하니까 종합소득에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덜 거고, 그 다음에 요 ISA에서 200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그랬죠. 근데 이자나 배당이
이게 200에 4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어요. ISA 상품을 했을 때. 그러면 200하고 400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 이런 특정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일반과세고, 그리고 이게 1년에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로 세금을 맞는데, 초과되는 금액은 나머지 이 초과되는 금융소득은 나머지 종합소득에 같이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지금 5월 달은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달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의 사업소득과 여기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이자와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절세 전략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순서로 절세가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